새만금 토지 구매는 랜드스토어에서, 새만금 토지 정보는 랜스TV에서. 안녕하십니까? 랜드스토어 공식 유튜브 채널 랜스TV입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정말 든든한 경제 허리가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새만금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 때에 가서라도 정말 훌륭한 큰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점점 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께 저처럼 새만금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생업과 직장에 충실을 시간을 쓰셔도 모자르실 텐데, 그런 시간과 노력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랜드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스케일이 좀 있는 싸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싸움 구경 재밌다고 구경만 하면 안 되고 말려야 되겠죠. 그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텐데요.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새만금에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자치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안과 김제, 군산, 세계시군의 지역 갈등 해결책으로 단일 특별 행정구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멀쩡히 세계시군이 있는데 지역 갈등은 뭐고, 왜 단일 행정구역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몰랐던 이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군은 두 사람의 양장이 지휘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우장이 지휘하는 것이 낫다.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육수를 망친다. 이 말들이 공통적으로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일화, 통합, 통일 등 일원화된 체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만일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또는 세 명이 각각 지휘한다면 단원들은 누구의 지휘를 따라야 할까요?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하모니가 깨질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하실 거고요. 여자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라든지 게임으로, 특히 코리아에서 나올 때마다 인기를 끄는 동양 최고의 인기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삼국지입니다. 중국 역사가들도 의아해할 정도로 수많은 인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시기가 바로 삼국지 시대입니다. 천재적인 지략과 용맹한 무장,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던 군주들이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벌였던 삼국지. 그 매력에 우리는 빠져있죠. 심지어 삼국지에 나오는 전략, 사람에 대한 대처법, 다양한 인물상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고, 저 젊을 때는 인생의 필독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삼국지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지 같은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국지만큼 치열한 혈투를 벌이는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새만금입니다. 아시겠지만 땅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네 땅, 이쪽은 내 바다, 저쪽은 너의 바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 세계시군의 경계에 닿으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매립지입니다. 화면에서처럼 1에서부터 4, 5방주제가 만들어지면서 드넓은 땅이 만들어졌는데요. 5방주제는 어차피 군산 관할이라 제외하겠습니다. 감탄도 잠시, 새로 만들어진 매립지에 대해 개발을 진행하려면 관할 지자체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누구에게 땅을 얼마큼 주어야 할까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평화롭던 전라북도의 3개 지자체들을 전란에 빠뜨리게 한, 무려 5개의 방주제 중 4개의 방주제에서 다툼을 벌어지게 만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매립지 분쟁에 대한 해결법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해상경계선이었습니다. 바다에 그어져 있던 이 해상경계선을 따라 공유수면 관리도 해당 지자체가 관리해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모두 일관되게 이 라인을 적용해 선고해 왔습니다. 사례 1은 바다 쪽 공유수면이 단독으로 A 지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립지도 A 지자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례 2처럼 빨간색의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 선을 따라서 매립지 관할을 A와 B 지자체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종래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경우 특별한 변경이 없는 한 그 매립지는 해상 경계선에 따라 매립지 관할을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빼박이죠. 우리나라는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면 웬만해서는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에서 매립지 분쟁이 일어났다면 예전처럼 당연히 새만금에도 그어져 있을 해상 경계선을 따라서 매립지 관할을 정하면 참 쉽게 분쟁이 끝날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새만금에 해상 경계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이미지를 보시면 경계선이 저렇게 되어 있었어? 이 자료를 보고 저는 잠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상 경계선을 보자마자 왜 3개 시군이 한치 양보 없이 혈투를 벌이는지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A 지역이 바로 군산 관할이고요. B가 김제, C가 부안 관할인데요. 비율로 따지면 군산은 새만금의 약 71.1%, 김제시는 15.7%, 부안군은 13.2%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경계선대로라면 군산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제는 바다에 접하는 해안선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바다가 없는 내륙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황당하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해안경계선 관행을 준수한 방조제도로 운영관리 지침을 내놓으면서 해상경계선에 맞춰 방조제도로 관리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방조제 대부분이 군산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이 운영 지침에 대해 세 개 시군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요. 군산은 당연히 적극 찬성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도 있으니 농림수산식품부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찬성을 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김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새만금이 생기면서 이미 수산업에 타격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바다만 모두 빼앗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부안은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다시 결정하자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합니다만 본질은 군산 주장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군산, 김제, 부안은 각각 새만금 행정구역 분할에 대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군산은 당연히 기존 판례대로 하자입니다. 예전부터 해상경계선 분할이 타당하니 이미지에 보시는 대로 빨간 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지정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산이 71%, 김제가 15.7%, 부안이 13.2%를 가져가게 됩니다. 김제시는 무슨 소리냐? 해상 경계선 분할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니 공평하게 나눠 갖자를 주장합니다. 해상 경계선이 일제시대에 그어진 선을 국토지리원이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주장하며 만경강, 동진강 흐름에 맞춰 3분의 1씩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미지의 빨간 선을 기준으로 분할을 주장했던 것인데요. 비율을 보면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입니다. 부안도 해상 경계선을 따른 분할은 불합리함을 주장하지만 동진강 수계 기준과 100년 전 비안도가 분할 관할이었던 점을 들어 새만금 신항만과 현재의 국제협력 용지를 부안군에 계속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제와의 분쟁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부안 주장대로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하면 군산 김제가 65%, 부안이 35%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입장차도 크고 말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수단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법적 다툼, 소송입니다. 잠깐 분쟁 일지를 살펴보면 2010년 3월에 농림부는 행안부에 3, 4, 5 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 지도에 보셨던 대로 고군산 군도를 중심으로 군산 지역에 있는 방조제가 3, 4, 5 방조제입니다. 그러자 2010년 10월 행안부는 3, 4, 5 방조제에 대해서 관할권은 군산시로 귀속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산업단지, 신시야미지구 등 매립용지도 군산시 관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 2호 방조제 관할 기속 여부는 이때 결정하지 않고 차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김제와 부안은 즉각 3, 4, 5 방조제 군산 기속 결정에 반발을 하게 되고 2010년 12월에 대법원에 군산시 관할 기속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농림부는 또 하나의 판을 투척하고 갑니다. 한참 세계 시군이 싸우고 있는데 2013년 3월 행안부에서 미뤄둔 새만금 1, 2호 방조제에 대해 추가로 행정구역 결정 추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사실상 3, 4, 5 방조제에 대한 판결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이 판결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새만금 1, 2, 5 방조제 관할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3년 11월 대법원은 행안부의 3, 4, 5 방조제 기소군 군산시 기소기 정당했음을 판결하고 군산시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통 군산은 이겼으니까 승리를 기뻐해야 되고 부안과 김제는 졌으니까 슬퍼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이상하고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군산은 이겼음에도 내심 당황해 하는 것 같고요. 부안과 김제는 졌음에도 오히려 활력을 찾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내용을 보시죠. 다음은 3, 4, 5 방조제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새만금 3, 4, 5 방조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정한 행안부 장관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새만금 매립 대상 지역 전체 또는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일괄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세계 시군이 판결 결과를 가지고 묘한 분위기에 빠져들게 했던 원인은 바로 판결 내용에서 해상 경계선이 빠지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동안 절대 반제급 위력을 보였던 해상 경계선이 빠진 것은 사실 새만금 3, 4, 5 방조제는 군산 목심을 서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부안과 김제는 사실 큰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실제 세계 시군이 모두 절대 사수를 외치는 곳은 오히려 1, 2호 방조제인데 이 1, 2호 방조제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군산은 해상 경계선 분할이 판결에서 필요했던 것인데 이게 누락이 되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반대로 김제, 부안은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다시 삼국지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요. 삼국지에서는 중요한 전투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하를 통일하려는 조조의 꿈을 꺾게 만들고 위, 초, 오, 삼국 정립의 계기가 되었던 전투 적벽대전입니다. 중원을 통일하여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조조가 천하 통일을 위해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형주, 유비, 손권을 치기 위해 강남으로 내려옵니다. 형주를 어렵지 않게 점령하고 1차전을 승리로 이끈 조조는 2차전이자 본게임인 적벽에서 유비, 손권에게 패하고 죽을 때까지 천하 통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요. 형주 점령 시 조조는 유비를 잡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했지만 아쉽게도 유비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이 점이 조조를 너무 아쉬우게 했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적벽에서 조조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스토리가 너무 비슷합니다. 조조가 형주를 점령한 1차전처럼 군산도 1라운드를 승리하지만 조조는 유비를 놓쳤고 군산은 해상 경계선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불안 요소를 안고 다음 싸움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새만금 땅싸움의 본 게임인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적벽은 조조에서는 강동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뺏어야 하는 곳이고 손권과 유비는 반대로 반드시 지켜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목숨줄과 같은 곳이 새만금에서는 바로 1, 2호 방조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1, 2호 방조제가 왜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전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새만금에서도 가장 노른자, 알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은 해상 경계선을 따른 분할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부안과 김제는 이 해상 경계선 분할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편에서 그 문제, 해상 경계선이 빠진 이유와 왜 3개 시군이 1, 2호 방조제에 목숨을 걸었는지 좀 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만금이 잘 개발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싸움을 말리고 새만금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과 우리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인데 당연히 엄청난 규모로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떨치시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새만금은 그런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나 구글에서 랜드스토어를 검색하시거나
동영상 하단에 바로 가기로 랜드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아무 걱정 없이 새만금 토지를 구매하시는 현명하고 스마트한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늦으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랜드스토어 공식 유튜브 채널 랜스TV 미스터 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